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고 혼자가 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충격은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이가 없던 건 시모의 반응이었죠. 쥐뿔도 없는 게 이혼하면 너만 고생이지. 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여자들 만나고 다닌 건 순전히 네 탓이야. 네가 잘했어 봐라. 어? 다 저 때문이라고 하길래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가 그렇게 자랑하던 능력 좋은 남편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고 시댁 식구들 모두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한마디로 온 시댁이 풍비박산이 났는데요. 대체 어떤 얘기인지 바로 들려드릴게요. 지인의 소개로 20대에 남편을 만나 연애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긴 건 아니었으나 저희 둘 다 직장도 있고 서로 잘 통하기도 했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친정은 여유로운 편이었으나 자식들한테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관대하진 않으셨습니다. 취업하기 전까지는 집에서 아낌없이 지원받아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 취업과 동시에 각자 일해서 돈을 벌길 원하셨죠. 세진아, 엄마랑 아빠는 그동안 너 공부 가르친 걸로 됐으니 이제 회사 다니면서 돈 잘 모아봐. 집에서는 결혼을 강요하진 않으셨는데 돈 모아서 결혼 자금을 마련하든 여행을 가든 하고 싶은 거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보고 배운 게 있어서 저나 언니도 돈이 생기면 사치보다는 저축을 하곤 했습니다. 또 부모님은 남들에게 과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셔서 집도 제가 태어나기 전 살았던 주택에서 계속 살고 계시고 명품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도 친정은 평범한 집으로 소개를 했죠. 딱 봐도 오래된 주택에서 살고 있었으니 남편 역시 말은 안 했지만 친정이 그리 잘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시댁 분위기는 친정과 좀 달랐습니다. 딸만 둘인 저희 친정과 달리 시댁은 아들만 셋인 집이었는데 모든 집안일은 어머님이 다 하셨습니다. 사과 좀 깎아봐. 네, 여보. 저기 신문 좀.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 어허이. 아유, 알았어요. 여기요. 시모는 시부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땐 아버님도 같이 식사를 차리시길래 저희 집과 비슷한 줄 알았습니다. 친정아빠는 지금도 식사를 마치면 과일도 직접 깎아주시고 설거지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비슷하다 느꼈는데 결혼하고 나니 원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가면 시부는 앉아서 이거 해라 저거 가져와라 하시면서 어머님께 시키셨는데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거 그땐 네가 이뻐서 잘 보이려고 잠깐 그런 거지.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 아빠 원래 안 그래. 어? 그리고 솔직히 그런 집이 어디 있어. 거의 다 엄마가 하지 않냐? 뭐 사람 사는 건 집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야근도 많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공방을 알아보게 됐는데요. 원래 공예 디자인 전공을 한 터라 나중에 공방 차리는 건 제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작은 규모로 공방을 운영할 만한 장소를 알아보러 다니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고 시모로부터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평소엔 회사 다니니까 전화도 잘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집에서 논다고 생각하셨는지 시간도 남아도는데
왜 안부 전화를 안 하냐고 하시더군요. 일주일에 3-4통은 하길 원하셨고 4일이 넘어가게 되면 꼭 한마디 하시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 살아는 있냐? 네? 어째 전화가 없어? 오늘 일이 좀 많았어요. 네가 일이 뭐가 있어? 회사도 안 다니면서. 시모가 궁금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침을 먹고 갔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시모한테 할 말은 하면서 살았습니다. 시모 입장에서는 되바라진 며느리라고 생각했겠지만 듣기 거북한 말이나 오해를 살 만한 내용에 그냥 입 다물고 있기는 싫더라고요. 한 번은 엄마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그날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시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셋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분위기는 좋았는데 다 먹고 나서 엄마가 먼저 가시고 시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전에도 느낀 건데 너희 엄마는 어쩜 그렇게 꾸밀 줄을 모르니? 밖에서 밥 먹기로 한 거면 그래도 괜찮은 가방 하나 정도는 들고 나와야지. 엄마는 언니와 저까지 낳으시고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 멋쟁이라는 말도 많이 듣고 사셨는데 명품 하나 걸치지 않았다고 시모가 저리 무시하듯 말하는 게 듣기 거북했습니다. 그보다 더 화가 났던 건 호칭 때문이었는데 너희 엄마라는 말에 어이없던 저는 너희 엄마요? 응? 아니 안 싸던 말이다. 내가 말이 순간 헛나왔다. 오랜만에 딸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자리에 편한 차림으로 오신 건데요. 집이 먼 것도 아니고. 아니 누가 뭐래? 괜히 발끈하고 그러니? 시모와의 일화는 이것 말고도 정말 많았습니다. 결혼했으니 시부모 생신 때는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며 용돈은 물론 직접 차린 잔치상을 원하셨죠. 물론 남편이 나서서 누가 요즘 그렇게 하냐고 창피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며 외식하는 걸로 했지만 그게 또 시모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자기 아들 말이라면 뭐든 들으시는 분이라 잘 넘어가긴 했으나 그날 이후 사사건건 제가 하는 모든 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딴지를 걸기 일쑤였고요. 얼마 뒤 저는 준비 끝에 공방을 오픈했는데 도자 수업이 대부분이라 인터넷으로 수강생들 소소하게 받고 인터넷 판매도 좀 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자리 잡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입이 0원인 달도 있었고요. 수업이 없는 날은 일찍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며 지냈는데 그럴 땐 기가 막히게 알고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침 있었네. 네, 어쩐 일이세요? 내가 못 올 것 왔어? 아들 사는 집에 엄마가 와보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너 이렇게 집에만 있을 거면 애부터 가져라. 그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자녀 계획이야 부부가 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 너 이렇게 집에서 놀고 있잖아. 그 공방이가 뭔가 거기도 파리만 날린다며. 괜히 돈 까먹지 말고 집에서 애 키우면서 우리 동규 내조나 하면서 살라고. 동규 얼마 전에 승진했다며. 점점 잘 나가는데 오히려 잘 됐다. 이참에 집에 들어앉아. 참. 그리고 첫 손주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 어머님, 그게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누가 딸아들 성별을 따져요. 나는 아들만 줄줄이 낳았는데 원하는 대로 되더라. 그리고 여자가 복이 있어야 아들을 낳는 법이야. 갑자기 찾아와 이를 때려치우라느니 아들을 낳아야 한다느니 듣기 싫은 말만 늘어놓는 시모였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저희 집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저희 엄마가 딸만 둘 낳았으니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았거든요. 그래서 해맑게 웃으면서 어머님,
그럼 저희 엄마는 복이 없는 거예요? 응?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저건 뭐야? 새로 샀니? 시모는 혼자 구시렁대며 말을 돌리고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체면이 중요한 그런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능력은 안 되는데 물건은 또 이것저것 많이 사셨습니다. 남이 뭔가 했다 하면 부럽다고 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살길 원하는 그런 분이셨죠. 결혼 전에는 시모한테 남편이 매달 얼마씩 용돈을 쓰시라고 드렸다는데 결혼과 동시에 용돈을 끊었더니 그걸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삼형제가 합쳐서 매달 시모에게 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셋이 나눠서 드리는 거라 저희 살림에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어서 저도 기분 좋게 드리라고 했고요. 문제는 그렇게 돈을 받아 쓰시면서도 늘 부족하다며 남편에게 전화해 돈 떨어졌다는 소리를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후 승진만 2번을 했고 그래서 연봉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휴무 용돈도 조금씩 올려드렸고 그 외에 돈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저 몰래 보내드린 적도 많았습니다. 암튼 저도 조금씩 공방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수강생도 늘어나면서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초기에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을 땐 남편은 물론 시댁에서도 무시했는데 그래도 버텼더니 결국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법 돈을 버니까 시댁에 갔을 때 시모의 말이 전과 확 달라졌습니다. 너 요즘 많이 바쁘니? 집에 가도 없고. 네, 수업이 꽉 찼어요. 그래? 그게 돈이 되긴 되나 보네? 그럼 나도 공방 하나 차릴까? 네? 너 하는 거 보니까 어려운 것도 없어 보이던데 내가 또 손재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거든. 시모 성격이 남들 하는 건 또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라 예상은 했지만 도자 만드는 공방이라는 게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고서 누구나 차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리 쉽게 말하니 기분이 확 상했죠. 정말 문이 하나 없을 땐 공방으로 찾아와 돈도 안 되는 걸 왜 하냐부터 시작해서 빨리 접고 딴 길 찾아보라는 둥 자기 아들한테 생활비 탔으면서 조용히 집에나 있으라고 했던 시모였는데 저렇게 말하니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공방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준비하고 저녁 시간에는 직장인을 상대로 수업이 있다 보니 퇴근 시간이 늦을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일찍 집에 오는 날은 저녁은 늘 제가 차렸습니다. 시모는 저만 보면 눈에 불을 켜고 트집 잡을 게 없는지 보셨는데 한마디로 제 얘기를 꺾어 놓으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자기 아들은 회사에서 잘 나가니까 자기 아들이 저보다 더 잘났다고 늘 제 앞에서 말씀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이날은 퇴근이 좀 늦었고 전날 장을 봐둔 게 있어서 급하게 돈가스 카레를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한 시간에 집에 와서 저녁을 안 먹었다고 하길래 쉬는 동안 제가 준비했는데 그때 시모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동규는 아직이야? 지금 씻어요. 그런데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저녁을 하는 거야? 저희 둘 다 늦게 들어왔어요. 어머님은 저녁 드셨어요? 먹었지. 그런데 카레 돈가스가 저녁이야? 네, 왜요? 아니, 너 여태 우리 아들한테 이런 걸 먹였어? 국하고 반찬도 5가지 이상은 꺼내놓고 고기도 좀 굽고 해야지. 애들처럼 카레가 뭐냐, 카레가. 그때 남편이 씻고 나왔고 자기가 먹고 싶었다고 말하자 그랬어? 그래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먹지 마. 세진이 너도 고기 사다 먹이고. 알아들었어? 이날은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연락도 없이 와서 이러니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냈더니 별말 없이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이라고 근처 사시는 시댁 식구들 다 불러서 삼계탕을 10인분 준비하라고 하신 적도 있었고,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셔서 갔더니 왔니? 내가 허리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집 청소 좀 해줄래? 네? 뭐하고 서 있어. 설거지부터 일단 해. 약국에서 약을 좀 사다 달라고 해서 처음엔 병원에 가시라고 했더니 다음날 가보겠다고 하셔서 약 들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집안일 시키려고 저를 부르신 거였습니다. 이날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커튼 분리해서 세탁기 돌리고 거실 청소하고 저녁까지 차리고 집에 왔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시모가 허리가 아프셔서 그런 거니 좋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러 이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바로 이야기했는데 그냥 무시해. 무시하라고? 그래. 엄마한테 전화가 와도 무시하고 받지 마. 아니 안 보고 살 것도 아닌 그럼 시키는 대로 하던가. 남편은 저렇게 말했고 그 어떤 중재도 없었습니다. 전에는 시모가 무작정 집으로 찾아오면 왜 오셨냐고 하면서 다음부터는 전화나 문자라도 하고 오시라고 하면서 시모가 섭섭함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제가 매번 시모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한번 얘기를 꺼내면 늘 저런 식이었어요. 내가 회사 일로 바쁜데 어떻게 너 일까지 신경 쓰냐? 안 그래? 엄마하고 일은 그냥 네 선에서 좀 알아서 해결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회사 그만두고 너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대신 말해주고 해결해주고 그런 걸 바라느냐고. 솔직히 좀 섭섭했습니다. 말이라도 제 기분이 어땠을지 같이 공감해주기라도 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섭섭하진 않았을 겁니다. 결혼하면 연애 때와 달라진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 이런 모습이었던 거겠죠? 처음엔 승진하면서 직급도 높아지고 일하느라 바빠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더 피곤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혼자 참고 넘긴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방을 차리는 것도 제 선택이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제 할 일은 똑부러지게 하면서 살았는데 남편은 이상하게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김장을 한다고 했고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했더니 같이 김치 담그자고 안 할 테니까 가지고 가. 이따가 동교도 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나 지금 일 마치고 가고 있어. 김치통 들고 자기 혼자 못 오잖아. 그럼 자기가 받아서 오면 안 돼?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엄마가 김치 담가서 주시는 건데 와서 얼굴이라도 비치는 게 맞지 않을까? 암튼 나 거의 다 와가니까 자기도 얼른 와. 와서 같이 차 타고 집에 가면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일찍 문을 닫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왔어? 일찍 왔네? 차 안 막혔어? 얼른 앉아. 그런데 남편은 김치통만 받아서 바로 집에 가자고 해놓고는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둘 다 저녁은 먹은 상태라 시댁에서 오래 있을 필요도 없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전화를 받고 온다며 나가더니 한참이 지나서야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전화인데 그렇게 오래 통화해? 우리도 이만 가자. 자기야 미안. 요 근처에 친구가 찾아왔다고 해서 친구 좀 만나고 들어갈게. 뭐? 차는 놓고 갈 테니까 자기가 타고 가. 엄마 저 먼저 갈게요. 아유 더 있다 가지 뭘 벌써 가. 또 올게요. 자기야 이따 집에서 봐. 그렇게 남편은 갑자기 나가버렸고 저도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서 김치통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차 앞 유리에 무슨 쪽지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뭐지 싶어서 바로 펼쳐보니 연락처가 안 보여서 이렇게 쪽지 남깁니다. 좀 전에 이 앞에서 사고가 좀 있었는데 블랙박스에 찍혔을 것 같아서요. 확인해 주셨으면 해서 제 이름하고 연락처 적었으니
보시면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다른 게 아니라 차 앞 유리에 쪽지를 두고 가셔서 그거 보고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통화하면서 무슨 일인지 대충 상황 설명을 들었고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 꼭 필요하겠구나 싶었던 저는 확인부터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 후 김치통을 가지고 올라와서 정리 후 대충 씻고 바로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사고 현장 말고도 더 기막힌 대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가는 길에 어떤 여자와 같이 차 안에 타고 있었는데 그 여자와 대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다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은 회사 여직원인가 싶었지만 들을수록 대화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입을 다물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늦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저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날 친구를 만나고 들어온다던 남편은 결국 12시를 넘겼는데 술까지 마시고 들어와서 뭘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누구랑 이렇게 마셨어? 아까 말했잖아. 친구랑 마셨다니까. 친구 누구? 말하면 알아? 내 친구 네가 다 아냐고. 자야겠다. 술 취한 사람 붙잡고 어떤 여자냐고 물을 수도 없고 해서 이날은 그냥 넘어갔는데 술에 잔뜩 취했어도 손에 핸드폰을 꼭 붙들고 자더군요. 대체 뭘 그렇게 숨기나 싶어서 깊이 잠든 걸 확인 후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상대는 바로 남편 회사 여직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빠서 가정에 좀 소홀해진 거겠지 생각했는데 여자가 있다니. 그것도 같은 부서 여직원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하니 배신감이 아주 치가 떨렸습니다. 아침에 저는 일찍 일어나 공방문을 열었습니다. 도저히 남편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원래 남편 아침까지 차려주고 뒷정 이후 나와서 문을 열곤 했는데 이날 제가 집에 없으니 남편은 전화해서는 빨리 와서 아침을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디야? 일하는 중이야. 이 시간에? 수업 준비해야 돼. 뭔 소리야. 웃기지 말고 빨리 와서 아침 차려. 넌 손이 없냐? 알아서 차려 먹어.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태도에 남편도 놀랐는지 순간 놀라는 것 같았는데요. 이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수업 다 마치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 한잔하며 남편의 외도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는데? 그냥 이혼하고 끝낼 거야? 그럼 계속 같이 살아? 아니, 내 말은 이혼하더라도 소송은 걸고 위자료도 받아내고 해야지. 그저 남편의 외도에 꽂혀서 배신감에 억울하기만 했는데 친구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대로 행동해. 그리고 네가 알아낼 수 있는 만큼 증거 찾고 그냥 이혼해버리면 네 남편이랑 그 여자한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잖아. 나 아는 친구도 남편 바람나서 순순히 도장 찍어줬다는데 증거가 없어서 소송도 못하고 그 둘은 아직도 잘 살고 있더래. 너 그 꼴 보고 싶어? 생각해보니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저는 집에 들어가 평소대로 행동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제가 화낸 것 때문에 괜히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았는데 아마도 본인이 한 짓이 있으니 제가 혹시나 눈치챈 건 아닐까 싶어서 제 기분을 살피는 듯 보였습니다. 늦었네. 술 마셨어? 맥주 한 잔 마셨어. 친구 만났거든. 아, 그랬어?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지. 과일 줄까? 자기 좋아하는 메론 사왔는데. 좋지. 슬쩍 남편의 얼굴을 보니
뭔가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시댁에 불려다니고 공방 차린다고 신경 쓰며 살았더니 남편이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제가 계속 직장 생활을 했더라면 아마 조금은 힘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저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주로 쓰던 PC부터 시작해서 태블릿에 노트북까지 증거가 될 만한 게 있는지 폴더 하나하나 열어보며 확인했죠. 남편 서재로 쓰고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책상 서랍에 있던 영수증 하나까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증거가 많이 나온 곳은 남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일찍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많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었습니다.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제가 남편의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새벽이었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변호사까지 만나 상담을 했는데 남편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든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무조건 찾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남편의 바람을 전혀 모를 수가 있느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몰랐습니다. 말없이 외박한 적도 없고 밖에 나가서 제 전화를 안 받은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럴만 했어요. 같은 부서 여직원이니 회사에서 매일 볼 테고 점심시간에 둘이 만나면 그만이니까 굳이 외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매일매일 남편의 핸드폰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을 때마다 화도 나고 열받았지만 나중을 위해 참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증거가 쌓여가는 동안 시모는 여전했습니다. 제가 집에 없으면 공방으로 찾아와 수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뭐 이렇게 손님이 없어? 이래서 돈을 벌긴 하는 거야? 돈 까먹고 있는 거 아니고? 수업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 커피 한 잔 안 주냐? 제 손이 좀 이래서요. 저기 커피 머신기 있으니까 어머님이 뽑아서 드실래요? 시모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길래 한바탕 했습니다. 아까 엄마 공방 갔었다며? 엄마가 너 걱정되어서 찾아간 건데 문전박대했다는 게 사실이야? 뭔 문전박대?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나 쓰는 거야? 엄마가 그러던데 쌀쌀맞게 굴었다고? 다음 수업 준비한다고 재료 정리하느라 손이 더러워서 커피 말씀하시길래 머신기에서 뽑아 드시라고 한 게 전부야. 커피 한 잔 타드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봐. 연락도 없이 오셨고 바쁜 거 직접 보시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셨어. 그리고 수강생 들어오면 바로 수업하게 자리마다 세팅하고 있는데 계속 옆에 오셔서 어떤 며느리는 뭐 해줬다 이러는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데? 그냥 내내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어려워? 그래서 여태 참았지. 우리 집 맏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좀 말 한 번 잘했다. 나는 어머님한테 다른 집 며느리하고 비교하는 말이나 듣는 게 고작인데 우리 부모님은 일하느라 힘들다고 홍삼에 녹용에 보약 지어다가 보내주셨어. 그런데 나는 시댁 가서 갓 지은 밥 먹어본 적이 없다고. 가족이면 모든 면이 다 사랑해야 돼? 물질적인 게 아니어도 마음이라도 와야 나도 마음을 주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야? 어떻게 너나 어머님이나 나한테 바라기만 하는 건데? 도리라는 게 있잖아, 도리! 그러는 넌 사위로서 도리 똑바로 하고 살고 있고 나는 무슨 태어날 때부터 너희 집 맏며느리라는 옵션 달고 태어났어?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왜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내가 회사에서 잘 나가서? 네가 하는 짓이 이뻐서? 천만에. 나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아껴줄 거라 믿기 때문에 잘해주시는 거야. 친정에 가면 사위 왔냐고 떠받들어주니까 네가 뭐라도 된 것 마냥 굳는데 정신 차려! 쏘아붙이는 저를 보며 남편은 기막혀 했는데 열받은 저는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잘 살고 있는 줄만 아셨던 부모님이라
이런 모습 보여드리기 죄송해서 그간 아무 내색 안 하고 살았는데 저도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세진아, 전화도 안 하고 어떻게 왔어?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여보, 세진이 왔어요. 나와봐요. 우리 세진이가 왔다고? 아니, 너 왜 그래? 강서방하고 싸웠어? 엄마 아빠 얼굴만 보는데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남편 외도에 증거 찾는다고 그간 신났겠어요? 속은 썩고 있었습니다. 잘 버틴다 싶었는데 친정부모님 얼굴을 보니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저는 이날 남편이 그간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다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못 살겠어. 나 그만하고 싶어. 세상에, 강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어쩜. 이날 엄마 아빠는 자고 가라고 하셨고 이제 그 집 안 보낸다며 바로 이혼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날 하루 친정에서 잤고 바로 공방으로 출근했습니다. 하루 외박했다고 집에서는 난리가 났는데요. 남편이 시댁에 얘기했는지 시모가 어떻게 알고 또 공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너 제정신이냐? 어디 여자가 외박을 해, 외박을? 왜 우셨어요? 어디서 잤냐? 어디서 있었냐고? 너 혹시 누구 있냐? 생각하시는 게 참.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친정 가서 자고 왔습니다. 너네 부모는 딸 자식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킨 거니? 딸이 친정에 왔으면 어떻게든 잘 타일러서 보내야지. 어머님 아들이나 신경 쓰세요. 내 아들이 뭐? 뭘 더 신경을 써? 알아서 잘하는데. 어디 가서 내 아들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 아마 없을 거다. 어머님 아들 바람났어요. 뭐? 뭐라고? 바람이요. 여자 있다고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시모는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정말 바람이 났다면 그건 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물에, 그 능력에 여자가 안 따르는 게 이상한 거지. 참나. 그리고 그게 사실이면은 그건 네 탓이지. 네가 어떻게 했길래 내 아들이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주냐? 응? 내 아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건 잘난 죄밖에 없다. 더 들을 필요가 없던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뭐래? 이혼? 네, 이혼하겠습니다. 아니 그깟 일로 이혼을 한다고? 안 돼. 이 엄마는 절대 안 돼. 시모는 체면이 중요한 분이라 자기 아들이 이혼하면 주변에서 어떻게 볼지부터 걱정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날도 자기 아들한테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도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이혼은 절대 안 되니 저한테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셨죠. 다른 말할 거 없이 네가 참아. 싫어요. 네가 싫으면 뭐 어쩔 건데? 쥐뿔도 없는 게 이혼하면 너만 고생이야. 그건 몰라서 이래? 너 이혼하고 내 아들 같은, 아니 내 아들보다 더 능력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결혼했는데 제가 또 결혼하겠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고요.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다 큰 자식이 이혼해서 친정으로 돌아오면 참 좋아하겠다. 그리고 니네 친정 사정 뻔한데 너 뒷바라지 해주실까? 없는 형편에 적당히 하고 그냥 네가 굽히고 살아. 모른 척하고 조용히 살면서 잘해주면 남편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회생활하는 남자들 거의 다 바람 피울 거다. 암튼 괜히 고생길 선택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나도 모른 척하고 있을 테니까 동규한테 쓸데없는 소리 말고. 특히 이혼 소리 절대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그게 너 고생 안 하고 사는 길이야. 과연 그럴까요? 글쎄 너보다 좀 더 오래 산 내 말 들어서 후회할 일 없다니까. 저는 그날 이후 시모의 말대로 조용히 지냈습니다.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해서가 아니라
소송 준비로 바빴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조용하니까 시모는 자기 말대로 제가 참고 사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바람을 계속 피웠고요. 그렇게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난 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장난해? 누가 장난으로 이혼을 해? 너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참나. 이혼하면 누가 손해일까? 손해? 넌 득실 따지면서 나랑 결혼했냐? 어떻게 이혼하자는데 손해라는 말부터 나오지?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묻는 게 먼저 아닌가? 아, 그래. 왜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여자 있잖아. 이 말 한마디에 남편은 갑자기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누가 그래? 나한테 여자 있다고 누가 그러는데? 쇼하지 말고 도장 찍어. 그렇게 다른 여자가 좋으면 깔끔하게 도장 찍고 만나라고. 얘가 아주 생사람 잡네? 딱 봐도 남편은 딱 걸려서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굴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왜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남편이 딱 그랬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괜히 짐작해서 이러는 거라 생각했는지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해! 이혼해! 너 후회하지 마! 그러더니 남편은 도장을 가지고 나와서는 찍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사실 남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홧김에 이혼하자고 하는 줄 알고 있었으니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까지도 친정 형편이 그저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으니 잘 나가는 본인과 이혼해봤자 저만 손해일 거라 생각했고 설마 정말 이혼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러 가야 하는데 남편은 차일피 일밀었고 어떻게든 제 화가 풀리길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시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해서는 시댁에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다리가 좀 아파서 그러는데 와서 네 시아버지 저녁 좀 차려라. 제가 왜요? 아니 왜냐니? 며느리가 해야지 그럼 누가 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잖아. 죄송하지만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닌데요. 뭔 소리야 그게? 이혼 서류에 저희 도장 찍었거든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못 걷겠다고 해놓고 시모는 제 말에 바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씻고 나왔는데 현관배를 누가 계속 누르길래 봤더니 시모였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너 결국 내 말 안 듣고 제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요? 남자들이 원래 그렇다고 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 그만 가보세요. 너 설마 그 일로 우리 아들 들들 볶았냐? 일 못하게? 그런데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무슨 박스 하나를 들고 오더니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마침 잘 왔다. 아니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왜 오셨어요?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 보러 왔는데. 저 지금 기분 별로니까 오늘은 그냥 가세요. 그런데 이 박스는 뭐야? 회사 그만뒀어요. 뭐라고? 회사를 그만둬? 아니 왜? 아니 대체 왜? 그럼 대출은 어떡하라고? 무슨 대출이요? 아니 그게 엄마 대출 받은 거 있어요? 저도 몰랐던 일인데 시모는 남편만 믿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취업도 못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사업하고 싶다고 해서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신용이 안 좋았는지 이 금융권에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만뒀는데? 어? 왜 아무 대책도 없이 대출을 받아요? 왜? 아니 그런데 넌 회사를 왜 그만뒀는데? 그것부터 말해. 잘렸어요. 뭐? 잘리다니? 네가 왜? 아니 잠깐만. 이거 혹시 네가 다 꾸민 짓 아니냐? 왜 저를 보세요?
네가 내 아들 바람났다고 그거 회사 가서 소문내서 우리 아들 잘린 거 아니야? 엄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아니 그게 세진이가 저번에 얘기하길래. 남편은 자기 엄마까지 본인의 바람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얼굴을 들지 못했는데 이내 그 화살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정말 너냐? 생사람 잡지 마.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알고 나더러 나가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내 불륜이라 해도 개인의 사생활이라서 해고나 징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단번에 잘려서 짐 싸들고 집에 온 남편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여러 회사에 투자를 하고 계셨는데 그중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도 투자를 하고 계셨죠. 투자자의 입장에서 해당 회사의 안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사내 불륜과 같은 지저분한 얘기가 주변에 들리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게 될 수 있으니 해결하지 않으면 투자를 그만하겠다고 하면서 회사 내부에서 조사에 들어갔고 사내 불륜이 확인되자 해고 처리가 된 거였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이 남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일로 투자자가 빠지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더 컸을 테니까요. 법대로 해서 소송 걸고 하면 해고를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소문이 다 난 상황에서 다시 다닌다고 해도 어떻게 얼굴 들고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순순히 자기 짐 들고 나온 거죠. 이 사실을 친정 부모님께 전해 듣고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소송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안방에 두었던 서류를 들고 나와 제 앞에서 찢어버렸는데 상관없었어요. 소송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을 시작으로 상간녀 소송까지 해버렸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역시 시모는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섰는데요. 남편은 회사까지 잘린 마당에 저한테 소송당하고 시모가 몰래 대출받은 사실까지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사태 파악하고 저한테 비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작정 찾아와서 자기 아들 잘났다며 저한테 벌 받는다느니 후회할 거라느니 막말을 늘어놨습니다. 아, 엄마! 그만하고 가시라고요. 엄마가 나설 상황이 아니에요.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그러게 대출은 왜 받았는데요? 그거 어쩔 거냐고요? 이게 다 쟤 때문이야. 엄마! 이날 시모는 아들하고 사이가 멀어졌다며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 이리 와. 부모 자식 갈라놓으니 속 시원하냐? 너네 부모가 그리 키웠냐고? 같이 소리를 질러봤자 제 목만 아프고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 시끄러워. 그랬더니 시모는 더 열이 받아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 역시 시모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아들, 어떻게 이래? 엄마 이러는 거 도움 하나도 안 되니까 제발 가시라고요. 정말 이럴 거야? 그래, 알았다. 이참에 부모 자식 연 끊자.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아, 그럼 마음대로 해요, 그럼. 세진이 너 이렇게 하는 거 불효야. 결혼했으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니요. 여태 제가 이러고 산 게 저희 부모님께 불효였죠. 소송 끝나고 완전히 이혼하면 저희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짓도 안 하게 되겠네요. 이날 시모는 결국 남편에게 떠밀려 나갔고 남편은 자기 입장 좀 봐달라며 이혼은 보류하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친정 부모님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굳이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말해봤자 돈 때문에 매달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 너무 힘들다며 너까지 나 힘들게 하지 마. 그러기에 좀 잘하지 그랬어. 내가 뭘?
처신을 좀 똑바로 하고 살지 그랬냐고. 다른 여자 만나고 싶었으면 나랑 먼저 이혼하는 게 순서 아니야? 나랑 이렇게 이혼하면 너는 잘 살 것 같아? 아주 잘 살 것 같아.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소송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도 제가 소송할 거라는 건 전혀 알지 못했는지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저는 판결문까지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에게 위자료도 받게 되었고요. 이혼을 하고 집 정리도 하고 난 뒤 저는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수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긴 왜 왔어? 왜 말 안 했어? 뭘? 장모님, 장인어른, 아니, 너네 부모님이 투자자라는 거 왜 말 안 했냐고. 그게 중요해? 네가 뭔데? 아직도 내 남편이야? 나랑 결혼 생활 하는 동안 말할 수 있었잖아. 부모님이 원하지 않으셨어. 아빠는 따로 직업도 있으신데 괜히 투자한다 이런 말 남에게 들어가면 좋을 거 없다고.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결혼 생활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 쥐뿔도 없이 못 사는 줄 알았는데 돈 좀 있는 걸 알았으면 바람은 안 피웠을 거라고 뭐 이런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전 남편은 회사에서 그렇게 나오고 이후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직원을 통해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사내 불륜이 퍼지게 됐는지 소문난 사람이 누군지 찾다가 투자자까지 알아내게 된 거죠. 우리 집이 좀 사는 것 같으니까 나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왔어? 그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사과해 그럼. 그래, 그땐 미안했어. 잘못했다. 이러다 보니까 친하게 지내다가 그만 선을 넘었어. 그럼 가봐. 저기 세진아, 내 말도 좀 들어봐. 진작에 좀 잘하지. 있을 때 좀 잘하지. 왜 다 잃고 난 뒤에 이러는 거야? 나는 뭐 속도 없는 사람이냐? 사과하면 받아줘야 해? 친정 못 산다고 무시하고 잘 나간다면 무시해놓고 이혼하고 보니까 아깝냐? 보기 싫으니까 꺼져버려. 전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는 진작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전시모가 대출받아 사업자금 마련해서 그 집 막내 아들한테 주고 사업은 시원하게 말아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은 건 빚이었는데 한때 잘 나가던 전 남편은 이직을 하긴 했지만 전과 같은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었고 돈 버는 족족 빚 갚으며 살아야 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반대로 저는 이혼 후 다시 제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라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둘이 만나서 혼자 살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혼자 살 때보다 힘들면 그게 결혼인가요? 그럴 바엔 깔끔하게 갈라서고 혼자 사는 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 집안이 쓰레기인데도 이혼 못하고 참고 살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겪어보니 그건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더라고요. 물론 각자 사정이 있으니 제 말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 자신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현재 저는 공방을 운영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수강생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 수익도 전보다 확 늘어서 결혼 생활할 때보다 버는 돈도 꽤 됩니다. 한때는 이혼녀 타이틀이 붙는 게 너무 두렵고 싫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좋습니다. 제 사정을 아는 주변 분들은 응원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시나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시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본인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더 행복할 수 있는지. 그거 하나만 본다면 그리 어려운 선택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지금처럼 초심 잃지 않고 공방 운영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